자,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원도의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People Inside. 오늘은요, 제가 서울의 한 복판, 경복궁에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에 뜬다고 하는 서촌입니다. 서촌. 그리고 이곳은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작업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하시죠? 근데 이게 배경을 좀 보면은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주인공이셔? 혹시 화가셔?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얘기로 슬슬 풀어드리고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한국 문단의 거목이시고요, 문체미학의 대가다, 이런 또 평을 듣는 분이십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이신 윤후명 선생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예. 건강하셨죠? 예, 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우선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가 선생님 고향이 강릉이신데, 네. 앞으로 강릉을 자주 오실 일이 생기셨다고요? 거기에 그 네. 작은 도서관들을 몇 개 만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인 그 문화 작은 도서관의 명예관장으로 예. 또 위촉이 돼서 네. 흔쾌히 예. 그게 제가 그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죠. 네. 예, 그 동네. 강릉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태어났습니다. 오, 네. 예, 태어나서 뭐 8살 때 떠나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동네로 예. 8살이라고 해도 뭐 아는 거는 좀 알지요. 그렇죠. 뭐 모습이. 아, 그러면 예. 막 경쟁처럼 막 뛰어놀 예, 때는 예. 네네. 그 땅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참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예. 거기에 다시 돌아갔다. 네. 그래서 그 짧은 글에도 써놨는데요. 따져보니까 62년 만이다. 참 네. 세월이 그렇게 예. 흐르네요. 네. 그럼 8살까지 자랐던 강릉, 62년 만에 다시 이제 예. 찾아가는 강릉. 강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세요? 어떤 추억? 네. 저는 그 강릉에서 그 어렸을 적에는 전쟁이에요. 이 요즘 분들은 뭐 전쟁이 참 피상적으로 들릴 텐데, 저는 그때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늦어서 떠나서야 들어갔는데요. 그때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전쟁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참담한 시절이 마지막에 제가 거기 있지요. 한참 한국전쟁 시기가 네. 어린 시기셨고. 마지막에 이제 또 그 휴전 가까워서는 저희 집이 읍사무소 앞에 있었는데, 네. 그 중심지죠. 네. 아주 그 시가전이 밤에 아주 심하고 그랬어요. 몸소 경험을 하셨군요. 그냥 그 이불 뒤집어 쓰고 네. 방공호에 가서 숨어 있고 하면서 아주 심한 게 그게 이제 땅 서로 간에 휴전 가까워서 차지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들이. 이건 선생님이 강릉의 추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아름다운 강릉, 서정적인 강릉보다는 전쟁통의 강릉이 더 기억에 남으시는 그게 이제 거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기억할 수 시절이니까 있는. 네. 그때는 참 강릉에 자주 다니실 일은 없으셨나 봐요. 자주 못 다녔습니다. 어이구. 다닐 기회가 없고. 네. 또 그 제 사촌들이 있었었는데 다들 이사를 오고, 예. 또 저는 사실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가기가 꺼려지는 왜요? 그런 어떤 추억들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전에도 무슨 문학단체에서 가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갑자기 그
옛날 현실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네. 예. 근데 선생님은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많아요. 사실 그림도 지금도 그리시나요, 많이? 네, 합니다. 근데 글쓰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그림까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예전까지는 안 갑니다만은 책을 하나 내려고 꽃에 대해서 내려고 했는데 그 다른 분들의 사진이나 뭘 넣자고 그러니까 그게 좀 뭐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말하자면은 돈이죠. 네. 그렇죠. 그림이 쓰려면. 아, 이게 그래서 좌절됐습니다. 그렇다면 왜냐면 책 단가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면은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언제쯤 얘기예요? 내가 배운 방법이요? 그 10년 전이죠. 그 책을 이미 나오게 돼 있으니 다음 책이라도 하자. 그러면 내가 하자. 그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는 평가를 좀 받으셨어요? 그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된 게 무슨 10대, 20대, 30대도 아니고 꽤 연세가 되셨을 텐데 10년 전이라면 그때 내가 그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제가 틀린 판단이었는지도 몰라도 그러나 요즘의 미술에서요 그림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가령 홍대학 같은 데서 입시에 대상이나 이런 걸 없앴다고 그럽니다. 즉 미술이 그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 하나를 그어놓고 또 아니 그럼 가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림이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게 최근에 금년에 이 단색화거든요. 단색화는 이 말 그대로 옛날에 이거 그림이라고 봅니까? 노란색만 딱 칠해놓고 이거 그림이라고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미술에서 그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림의 개념을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그린다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을 하나만 그려도 그건 그림이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야,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림이다 하는 이 고정관념만 없으면.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 이 그림을 보면 보통 그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서 젊은 애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DNA 몰빵 이런 얘기를 씁니다. 아니 글도 쓰시더니 무슨 그림까지 그리셔? 무슨 이렇게 재주가 많으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재주 없는 게 또 재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갈수록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아니 실제로 이 예전에는 잘 그렸다는 그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럼 백남준이 그림이 잘 그린 그림입니까? 그게?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뭐가 잘 그렸냐.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대학 강단에 쓰시죠? 오랫동안 한 가지만 소설 창작만 가리킨 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도 가리키고요. 그 주로 이게 소설 쓰는 거? 소설 창작 연습이라고 붙여놨던데 그 여러 대학을 아주 오랫동안 문창과를 선생님 아주 이제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지고 뭐 하여튼 뭐가 그것도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닌 얘기를 제가 하는가 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잖아요. 잘 쓴다는 개념에 그 위에 있지요. 즉 자기 글을 쓰라는 쉬운 얘기입니다. 자기 글을 써라.
근데 자기 글을 쓰는데 잘 쓰고 싶어서 왔잖아요,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잘 네. 쓰고 소설이라는 걸 있다는 전제하에 옵니다. 네, 네. 누구나. 예. 소설이라는 게 없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 제 얘기를 철학적인 얘기 같아지고 제 얘기를 듣게 돼 있죠. 예. 있는 줄 아는데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반전 내지는 머리를 띵 예. 한번 하고 예? 예. 저 글 잘 쓰러 왔어요. 소설 잘 쓰러 왔어요. 근데 예. 소설은 없다. 예.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아니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꼭 소설 시가 아니더라도 무슨 뭐 어디 기고문이라도 좀 글을 좀 잘 썼으면 그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부럽고 나는 왜 이 글을 못 쓸까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어디서 글 좀 하는 거 써주세요라고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아니 실무 그거는 잡지에서. 네.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는 네. 매뉴얼이 있죠. 네, 네. 이것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아 소설은 예. 글을 잘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전환하는 것부터 출발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작입니다. 예. 그것만 시작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그는 아주 쉬운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지향 씨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소설을 잘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출발점 이거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철학이시고 그에 대한. 네. 시작이면 벌써 끝입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네. 옛날 동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첫 번째 문장 몇 개 보면 알아. 이런 얘기가 다 그겁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우러 와가지고 첫 강의에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겠어요. 좀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그거 버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진 못합니다.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엔 좀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 쓰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예. 네. 제가 이 군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중3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예전에 참 놀기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친구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생 잡지를 보게 됐거든요. 예. 보니까 나랑 똑같은 나이들이 뭘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게 다 있나? 어허. 전혀 제가 몰랐던 그런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무슨 학생들이 이런 걸 하고 있나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면 이걸 뭐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짤막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좀 모방해서. 흉내도 좀 내고. 예, 그럼요. 그래서 물론 그게 시의 형식이라고 해도 시가 아니었죠. 그냥 잘라놓은 거죠. 그거를 몇 번 다달이 거기에 실렸어요. 했더니 뭐 실어도 주고 또 자기 글이 활자된다는 게 이게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글재주를 딱 보여주셨군요. 이미. 아니요, 몇 번 응모를 했죠. 그리고 참 모방이라는 게 저게 대학 때 논문도 그래서 모방이라고 대해서 썼습니다. 논문을 모방이라고? 네.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거거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니까 뭐
요즘처럼 그 표절을 따지지도 않은 거니까 네. 그걸 실어주기도 하고요. 오. 예, 그래서 박목월 선생이 평도 거기다 실어주고 이는 제도가 당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미를 들려서 그만 병들었다고 그러죠, 문학에. 네네네. 병들어서 그 병을 어쩌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병을 앓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중3 때입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야 이제 내가 문학으로 좀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걸 정하셨네요. 그럼 나름대로. 그때는 재미를 조금 들이고 있다가요.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렇게 정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1학년 때부터. 근데 제가 이력을 딱 저기 보니까 전공을 문학을 안 하시고 철학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네. 조금 잘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는 철학이 뭔지도 몰랐죠. 예. 아버님이 법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내가 문학을 하겠다니까 이 타협을 한 거죠. 아버지하고? 예. 왜냐면 아버님은 네, 내가 네. 국문과를 가면은 완전히 굳어질까봐. 네. 예. 생각해봐라. 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전 대학도 안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철학과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야. 그럼 정식으로 든다는 거는 언제예요, 그럼? 2학년 겨울이죠.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겨울에 신춘문예에 응모를 해서 시가 먼저 됐죠. 자, 그럼 등단해서 딱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주 싫어하셨죠. 싫어하셔요? 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죠. 네네.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 소설가는 훨씬 나중에 됩니다. 네네. 그때는 정말로 싫어하셨죠. 더? 아주 비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예. 시로 조금 했다. 네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다. 네네. 소설로 또 굳히니까 이건 정말 끝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주장했던 법 공부는 이제 끝났구나. 예. 그렇게 됐죠. 근데 법 공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법을 옆에서 좀 보긴 했는데요. 그 점은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아니다. 나한테 안 맞는다.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 보니까 시인으로 등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또 소설을 또 다시 또 신춘문예에 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드물게 같이 데뷔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가령 활동이라는 게 이제 책을 한 권씩 냈단지 그때 당시에 그러기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12년 동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시인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시 써서는 못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점도 나중에는 작용은 좀 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그런 농담처럼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시집을 한 건 그전에는 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시집 내기가 요즘처럼 쉽지 않고. 그래서 내고 나서 시루다가 평생을 살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표현 못한 게 있어요. 시루는? 그걸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몰랐죠. 말하자면 찌끄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앙금 같은 게. 이것도 나다. 정수만 표현한 게 나냐.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는 정수, 순수 이런 것만 표현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남아져 있는 그 앙금들 이런 것도 나거든요. 이걸 표현하는 것은 시가 아니라 또 소설 쪽이었거든요. 다 보여주고 싶은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이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시로서는 그 한계를 느껴서. 시는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정수를 뽑아 올린단 말이에요. 뽑아 올려서 이거 꽃송이를 보여준다면은 밑에 남아 있는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얘를 키우려고 노력한 이것들은 예? 버려두고 요 꽃송이만 들고 가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시를 안 쓰셨나요? 그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제가 20년 동안 소설가로 완전히 굳히려고 20년 동안 안 했습니다. 시는 안 쓰시고. 예. 그랬다가 그 이후에 또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소설가가 확실하다. 네, 네. 그건 뭐가 확실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네, 제 네, 스스로가 이젠 소설가다 네. 했을 적에 다시 시를 손대기 시작했죠.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뭐 흔히들 하는 표현입니다. 글 쓰는 작업이 이제 뭐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처럼 쓰시면은 피를 말리는 작업 아닌가요? 이렇게 오래 쓰시면은. 그런데 제가 그 느낀 게 최근에 와서 느꼈는데요. 네.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쓰기 시작하면은요, 네. 쓸 것이 또 생긴다. 이런 생각이에요. 바깥에서 얻어오는 거는 오히려 고갈될 수 있어요. 예. 한계가 빨리 오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얻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 힘도 좀 네. 들 거며, 사실은 이런 현대 문명에 의해서 바깥으로 얻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자기의 마음속에 안 젖어들어요. 네. 예. 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굉장히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글 쓰는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뭐 소재가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은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소재가 있다는 이 생각이요. 특별히 문학이 있다는 생각과 같을 텐데요. 네. 그렇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순간순간이 문학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끊임없이 쓰신 분이니까 새로운 작품을 이제 저희들이 곧 기대해도 되나요? 혹시 쓰시고 계신 작품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제가 강릉 쪽에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오가면서 살아볼까 이러면서 강릉이라는 제목의 제목이 책을 강릉이에요? 하나 곧 나오기로. 대충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그게 안 이제 되나요? 아니요. 그 예전에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얘기들, 또 단오제 얘기. 강릉 단오제. 그러면 선생님 책 언제쯤 나오죠, 그럼? 3월 말쯤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그 강릉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이 나오면 강릉 시민들 막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겠는데요. 그건 제가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면서 그동안 그 써왔던 것을 이제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죠. 하여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아까 얘기 중에도 하셨지만은 내가 힘이 될 때까지는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글을 쓰겠다. 그럼요. 그럼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강릉이 곧 나오고 그 다음에도 계속 구상하고 있는 아니면 쓰고 싶은 이런 소설들이 쭉 머리에 정리되어 있나요, 그럼? 그것은 정리를 제가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즉 내 변화에 의해서 어떤 나를 추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같이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설하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가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없어요. 내가 써야 그게 나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론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내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그것을 씀으로써 그 나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강릉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런 소설을 써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스타일이 아니시군요.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을 해놓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작은 도서관에 명예박관장이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 한 방이 또 커피 도서관이에요. 방이 빈약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술을 끊고서는
뭐가 중독성이 있는지 커피도 거의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네. 마침 이게 또 운명이구나 해서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네. 그런 커피 나무를 하나 써볼까. 지금 강릉이 커피 도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공교롭게 예, 네, 네. 그 한 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 운명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겠죠. 그거를 늘 써왔거든요. 내가 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현상들. 그렇다면 이것도 그 현상의 하나다.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하는 건 아니라. 아이고, 뭐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선생님에 대한 써 주시는 책들은 앞으로도 기대를 점점 더 많이 하고요. 그럼 이렇게 계속 글을 쓰시기 위해서는 뭐 남들과 달리 술을 끊으셨다고 그러셨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게 또 특별히 없어요. 그래요? 예, 운동을 싫어해가지고요.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타고나셨나봐요, 건강이. 좀 그런 편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DNA를 다 갖고 계세요. 제가 또 한 번 써야 되는데, DNA 몰빵. 그 젊은 애, 한번 써보세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작품 중에는 유독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소설가 윤후명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뭡니까? 제가 제시한 공식, 네. 외로움, 그리움이 가서 얻는 어떤 건데요. 네. 이것이 자기 완성을 향한 탐구죠. 완성을 향한 탐구. 예. 그게 과연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탐구가 즉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초기에 많이 썼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낡지 않았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좋은 사랑 대신에 무슨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즉 세계를 향한 나의 완성을 꿈꾸는 어떤 세계, 그것이 사랑이다. 꿈꾸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예. 결과물은 모르지만. 예, 결과라는 것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있다면 그게 죽음일 텐데, 죽음이라는 것을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과정이다. 과정이 즉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아직도 뭐 젊으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 바쁘시게 살고 계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문단의 이제 어른으로서 좀 귀감이 되게 끝까지 활발하게 또 책도 내주시고요. 그러셨으면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또 고맙겠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